지금 뭐 공수처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 뒤에 있는 매일경제 기사 좀 가져와 주세요.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이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한 발짝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했는데 왜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12시간 넘는 대치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6면입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12시간 대치,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왔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왔고 지금 당 지도부가 와서 다 거세게 항의했어요. 당 지도부 김 의원실로 달려가 야당 정치인 자료 훔치는 모략극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12시간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왜 김웅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냐. 압수수색 영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이 발부했죠. 근데 영장 자체가 없이 왔다는 게 아니라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 즉 불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게 김웅 의원실의 김웅 의원의 주장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야당 정치인의 작성됐던 그 자료들을 훔쳐가기 위한 거의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많이 계신 분이 있고 벌써 5분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요. 검사님 지금 출소하시는 건가요? 네. 중단했습니다. 아, 중단했습니까? 중단한 사유는 혹시 오늘 영장 발부 집행하는 거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출소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야당에서는 오늘 이거 불법 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공수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 측이 김웅 의원에게 다 허락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웅 의원의 PC나 보좌진들의 PC를 열람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니까 공수처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영장을 집행하러 오니까 김웅 의원이 없길래 상황을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김 의원으로부터 내가 다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진행이 된 거다. 허락을 받고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말이 180도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유용하 교수님, 저 상황은 글쎄요. 양측의 말이 다르지만 오히려 사실관계는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제 담당 검사가 영장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하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의 대변인이 한 얘기에 따르면은 참고인이라도 이게 중요 사건 담당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김웅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했겠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다 읽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보좌진이 사용하는 PC도 물품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저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이제 지역구 사무실하고 자택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핸드폰도 제출했다 그러니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근데 이제 국회 와서 보좌관의 PC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미애 키워드를 쓰니까 이건 뭐냐?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고발장에 다 그게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저는 문제가 발단이 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저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도 왜 그랬을까라는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건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공수처에서 또 그 보좌관의 얘기에 따르면 압수수색 하세요. 제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 공간에 대한 물품도 할 수 있다. 보좌관 PC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국민의힘이 여기 최고위원 나와 계시지만 뭐 불똥이 튈까 봐 염려한 거 아니냐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준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느냐 안 되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건이 비화될지 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국가 권력을 사유했냐 아니냐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이. 거기 정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국민이 세금 낸다 그러는데 국민이 부여한 세금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야당에게 넘겨서 그리고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다라는 자체는 이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득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빨리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에. 그리고 이제 왜 저렇게 그랬느냐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관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그러면 진짜 검찰이 고발장을 넘겨줘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그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거의 토시 하나 안 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월에 고발한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 뭡니까 도대체. 검찰의 고발 사주를 야당이 받아들여서 그걸 고발했다. 그럼 같은 집단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나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웅원실의 보좌관 PC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저는 이 사건이 발부된 거는 김웅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과 당대표까지 갑자기 막 보고했겠죠.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와서 저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할 일인가. 저건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얘기가 있나요? 관련 얘기 하나 듣고 관련 얘기 하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는 별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조국이니 정경심이니 유재수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추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는 자인 제가 동의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바로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보다는 그거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의 PC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의 보좌진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몰래 불법적으로 뽑아가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검색어들을 공수처 관계자들이 PC에서 추출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검사 출신이신 정미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수사관 김웅 PC에서 조국, 추미애 검색을 했답니다.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다. 보세요. 공수처, 이거 뭐냐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김웅 의원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유재수, 그다음에 김건희, 이게 성은 빼고 이름만 넣은 거예요. 재수, 건희, 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단 궁금한 게 정미경 의원님, 검사 시절에 압수수색 집행하러 현장도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일반 개인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슨 창을 띄워서 우리가 평소에 검색하는 것처럼 어떤 포털 사이트 쳐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혹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추출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나요? 이게 이 창이
별로 보지 못한 창 같아서 궁금해서. 일단.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저걸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나갔을 때 PC에 그 포렌식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나옵니다. 장비가 있어요? 예,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처음에 속였다니까요. 제시를 안 했잖아요. 김웅원이 나타났어요. 난리를 쳤겠죠. 이거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읽어준 거예요, 막. 그러면 처음에 하자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이미 잘못했어요. 적법 절차는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이거 고쳐 수정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적법 절차가 적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건 적법하다, 이건 적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김웅 의원은 이미 제출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집도 다 내주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주고. 근데 왜 국회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내가 수사에 협조하고 다 하는데 왜 국회에 들어오느냐? 왜?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려면요. 증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 하나도 갖고 오지 않으면서 아니 언론에서 하라고 했는데 세게 하라고 그랬잖아. 압수수색 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니까 그걸로 그 말만 듣고 국회를 들어온다?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공수처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요. 국회의원인 김웅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거기서 이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징적인 곳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관 PC는요. 압수수색 영장에 보좌관 PC가 적시되지 않는 그 PC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드렸어요, 보좌관 PC를. 그건 뭐냐면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도 이미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이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에서 미애, 오수 이런 거를 갖다가 저렇게 조국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는 금방 누구든지 우리가 옆에서 있었다면, 제가 있었다면 다 볼 수 있게 무슨 장난하나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코미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측의 주장을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해하시는데,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검색어를 넣어서 내용을 추출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김웅 의원실에서 대치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공수처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 서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인 김 의원이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원내대변인이 공개한 김웅 의원 컴퓨터 화면 사진 앞서 보신 그 화면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조국, 유재수, 김건희, 김호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랍니다. 영장에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자 김 의원, 즉 압수수색 대상자가 사용했거나 사용, 관리 중인 PC가 대상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관 PC도 압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기사, 그 앞에 있는 동아일보 사면기사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김웅 영장 제시 없이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는 영장대로 집행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면요. 여기 보세요. 당시 김 의원이 의원실에 없었고 그리고 문인철 평론가님 예. 참고인 신분이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세요. 정기국회 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그런 거 보면 참 어설퍼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적이냐 그런 논란이 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은
내가 이렇게 압수수색 우리 방에 자기 의원실에 그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정권을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보좌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좀 핑계를 대더라도 좀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될 텐데 공수처가 너무 옹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그 여권 대선 후보들이 그 윤석열 후보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뭐 나치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도 이야기하고 검찰을 본인한테 이용하는 뭐 사유화 그걸 가지고 했다고 사실인 것처럼 쭉 그렇게 그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것은 가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나름대로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사는 아니죠. 수사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선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실을 이렇게 법적인 하자까지 이렇게 그 막 논쟁이 돼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졌을까? 여당이나 청와대나 그쪽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들이 키워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더니 자기들 수적이 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에 가서 대권 후보로 뛰고 있다.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정말 제일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가 여러 가지 공감대가 공수처까지 가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까지 듭니다. 유용하 교수님 추가 발언 1분 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만 국민의힘 관계자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자꾸만 본질을 감추고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문제는 그럼 더 커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했냐 안 했냐는 부분은 뭐 밝혀진 게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총장 시절에 손준성이라는 검사 최측근에 그래서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농후한 징후를 가지면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에서 그 고발장과 토시 거의 안 틀린 부분들이 8월 달에 고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걸 어느 누가 그럼 검찰 권력이 예를 들면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느 누가 이건 인정해주고 허용해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러한 어떤 징후가 농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 어느 국민이 이걸 뭐 이렇게 고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검찰과.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사과하고 내부에서 감찰도 하고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이게 올바른 방식이고 이 문제를 정당이 그리고 나중에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밝혀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이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처음에 윤석열 후보 측이라든가 일부 관계자들은 이것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네, 정리해 볼까요? 네, 네네. 캠프들 어느 후보 캠프에서 이거 한 것이다. 다 이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이제 와서 공수처가 정당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갖고 압수를 하니까 언론을 보고서 했다라면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 같은데 공수처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 문제를.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자꾸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럼 국힘 내부에서 네. 얘기를 보고 또 윤 총장도 보고서 이걸 자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다른 프레임을 걸어서 본질을 자꾸 회피하게 만든다. 그럼 나중에는 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보고 최민희 의원님 얘기 들을게요. 한국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니까요. 글쎄요. 이 만평은 아니고 이건 뭐 캐리커처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김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근데 제목을 좀 볼게요. 오락가락 해명 한순간의 신뢰 잃은 김웅.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이다. 또 키맨 나오네요.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고발장을 넘겨받아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초선인 김 의원은 개혁파로 주목받았지만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다. 의혹 자체보다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과 맹탕 기자회견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 검사 김웅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전략을 짜느라 정치인 김웅의 책무를 잊은 격이다. 우물쭈물하는 김 의원의 모습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등을 돌렸다. 이 부분은 제가 정미경 의원님께 진짜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최민희 의원님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우선 이게 다 정치 허무 개그 같아요. 특히 김웅하면 검사 출신에다가 책까지 써서 스타 검사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초선 국회의원인데 국민들이 지금 와 검사 출신 엘리트들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해명이 도무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허무 개그 같고 그다음에 국회는 진짜 문제 많아요. 이번에 야당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이게 뭐냐 그런 말 하시면 됩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자고 상시로 국회의원 수사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게 국회 아니에요? 갑자기 또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리 여당 쪽 물타기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여당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주장하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이재명 캠프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재명 캠프에 조성은이라는 이름의 실무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자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았는데 동명이인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일이고요. 이건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이게 조금 확대되면 이게 윤석열 검찰 체제의 검찰 권력 사유화 보복 수사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응을 잘못했다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람들은 도둑이 재발견인 건가? 그 속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데 왜 저렇게 나와서 설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충 이제 각종 물타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근데 그 물타기가 안 돼요. 결국은 모든 언론이 김웅 이러고 손준성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권이 쓰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고 넘어가는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걱정을 거꾸로 유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형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김웅 의원이 왜 저렇게 대응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를 키우지? 이게 점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꼬리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8월에 최강욱 의원 고발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 일을 정점식 의원이 마지막에 나타나면서 저것도 현직 검사한테 받은 거 아니야? 저 출처도 손준성이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게 만들므로써 국민의힘까지 그 늪에 빠지는 저는 그런 상황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